통일운동은 1922-1945년 사이에 조선 공산당 당성을 그리는 영호남 신종교 운동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호남 신종교인 아무도 헌법 4조를 구현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권력을 독점하고 그런 의미로 4.15 부정선거를 하고 박근혜 불법 탄핵을 하고 한국 사회를 중국혼으로 팍팍 메워서 그들의 권력 독점을 대중사회에서 아무도 저항하고자 생각조차 못하게 한다. 그래서 중국혼으로 꽉꽉 채워서 빚어지는 문제에 다시 서양 개념 씌운다. 이런 말장난의 공식은 이병규라 쓰고 적토마라 읽는다란 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복잡하게 정치 철학 쓰면 언어학, 기후학, 현상학, 심리학 다 나오나 유튜브는 필요 없다. 90년대생은 모르는 90년대 이야기가 있다. 90년대의 강용석 같은 연배가 현재의 70대다. 그분들은 어린 시절의 대량의 이승만 시대가 엿같다고 생각하며 일제사회주의를 그리는 그분들의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있다. 1950년대의 이승만 자유당을 생각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1957년부터 3년간 학생운동 조직해서 박근혜 엎어버리는 것과 귀신과 같이 빼다박은 4.19가 나타났다. 물론 4.19의 정당성은 이승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당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다 하여 우파가 광주민중항쟁의 전두환 유죄를 인정해도 광주시민군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과 비슷한 문제로서 이기붕 자유당의 문제를 생각해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는 체계화된 결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최순실 문제의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북한 공산당과 결합된 정변으로서 불법 탄핵에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90년대의 2020년 강영석 연배, 이승만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60년대 4.19 이후의 풍경은 어떠한 그림일까? 특히 이명박이 개입한 6.3 항쟁은 박정희 시대의 마지막 총궐기 투쟁으로 좌파는 기록한다. 박정희 옹호자들은 4.19 이후의 남로당 민족주의 총출동으로 기존의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겠다는 움직임을 이야기한다. 사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맞다. 그런데 반대쪽 시각으로 보면 위법하게 건국된 대한민국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절호의 기회가 무산된 것으로 기록한다. 그런 시각이 이어져서 현재의 김대중 평화체제가 있다. 김대중은 천도교 신파다. 제2공화국의 권력자는 장년이다. 천도교 신파다. 천도교 신파는 이승만이 해체시킨 전라도 기반의 남한 내 천도교 청우당 본부이고 해방공간 남로당의 몸통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깔고 있다. 천도교 국파여 천도교 보국당 쪽인 영남과 4.19 이후에 제2공화국에는 하나가 됐다. 사진으로 작년 윤보선을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쳐보면 엄청난 사진이 보인다. 그런데 어째 포즈가 기시감을 준다. 김영삼, 김대중, 박지원, 김무성에 대한 복제품 같은 인상이 강하다. 김무성파가 뻑하면 의원 내각제를 말한다. 영국의 내각제냐, 기독교 서구 국가의 내각제냐? 다 아니다. 제2공화국 이 당시의 내각제를 말한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공용 권력으로 귀족 독점하고 북괴의 땅 나라 팔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변설사는 권력 나눠먹기 내각제로 보나 그러면 정말 다행이다. 권력 나눠먹기 내각제는 1980년대 민주정의당 지지층 표현이다. 제2공화국 기억은 분열돼 있다. 좌파단체나 학술단체가 영인본으로 정치대자보 그대로 사진 떠서 기록화하는 것은 그냥 냅다 읽을 가치가 있다. 숫자적으로 4.19 데모의 학생의 8알은 너무나 숭고한 자유민주 정신의 발현이다. 기록물 기준으로도 그러하다. 너무 감동이라 눈물이 난다. 그러나 분명히 기록물에도 남로당 민족주의 구현자가 아래서는 완연하다. 1960년대 초반은 불과 해방공간 빨치산 지하투쟁에서 20년도 되지 않은 때다. 남로당은 수도권까지 지배했고 수도권에서 빨치산 지하투쟁의 흠모자가 분명히 있었다. 그들이 대단히 아쉬워한 일은 이승만의 도망을 허락한 일이다. 이 당시에 남로당 극좌파 정서인 친일문제 연구자 임원영 씨는 90년대에 왕의 목을 베어본 일이 없는 역사로서 안타까워했다는 기록물과 강연을 했다. 박근혜 탄핵은 해방공간의 빨치산 지하투쟁을 긍정하는 이들과 4.19 이후에 이승만의 하야를 허락한 쪽에서의 이야기다. 사실 죄관은 이승만 자유당인데 자유당 세력이 제2공화국에 들어온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은근 슬쩍 넘어간 것이다. 1980년대 및 90년대 좌파책에 얼마나 많았냐? 왕의 목을 베어본 적이 없는 역사다.
촛불 데모에서 기요틴이 나오며 박근혜 목 베는 퍼포먼스는 분명한 역사가 있다. 동시에 1990년대는 김영삼이 비전향장 기수 북송 등 영남 천도교회, 호남 전라도 천도교로의 지도부에 줄 바꿔타기 양상이 완연한 모습이 나타났다. 아랫선이 무슨 힘이 있나? 천도교는 지도자급이 다 해먹는 종교여 아랫선은 너무 힘이 없다. 통일운동은 곧 공통의 족장이 전체를 아우른다는 대동의식을 딸고 간다. 일제시대의 조선공산당 운동에서 분파 싸움이 끝내졌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조선공산당 운동의 분파 싸움을 충분히 예상하게 한다. 조선공산당 운동은 시기별로도 나뉘고 지역별로도 무수한 파벌로 분할된다. 이들이 하나로 단합하는 계기는 딱 하나였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김효선 사무총장이 기독교 기준으로 기록된 3.1운동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시점부터 백낙청 파벌의 한국학자들은 3.1운동을 천도교 중심으로 설명을 바꾸었다. 마침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에서 나타난 동학운동에서 3.1운동을 거쳐 조선공산당 운동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북한에도 물론 3.1운동 때 천도교인이 있다. 그 천도교인의 본부는 북한 천도교청 우당이고 북한 공산당 주체사상가들도 과거에는 천도교인이었으리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하며 북한의 참여를 요청했을 때 김여정과 김정은은 그냥 냅다 씹었다. 딱 프로그램만 봐도 감이 잡힌다. 남한 좌파 남로당파들의 한반도의 갑이 되겠다는 행사다. 김여정과 김정은이 골 비었냐? 거기 참여하게? 그럴 것이다. 조선공산당 운동을 소련 마을 고종황제에 비겨서 논하는 흐름이 있다면 뚜렷하게 조선공산당 운동을 스탈린이 조선의 스탈린을 심고자 하면서 소련 군정이 직접 이입한 북조선 노동당이 있다. 소련이 자기가 세운 일국일당을 깨고 세운 정당이 북한공산당이다. 군사독재에서 국정교육처럼 좌파독재에서 강요되는 교육이 있다면 일제시대 소련 마을 사대부들의 우상화 교육이다. 그런 모든 우상화는 3.1운동 때 고종황제란 족장을 대종교는 단군으로 놓고 조선공산당은 당성과 당파성으로 놓는 것이다. 천도교는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으로 일제 말기를 보냈다. 일부 지하 공산당원 빼고 그러하다. 남로당 주축에 속하는 문학건설본부의 임하와 김남천도 친일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 그랬던 이들이 해방 공간에는 전부 남로당으로 뭉쳤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가 김두한을 내세우면 남로당 박헌영을 잡는 신화가 아니냐며 문화전쟁 논하는 부분은 매우 순진하다고 본다. 실제 문제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데 있다. 결국 소련 마을의 고종황제 정서 그대로 소련 군정이 들어찼다. 그런 연장선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마을 귀족들의 영구 권력을 위해서 기필코 기존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싶어한 것이다. 조선공산당 운동에는 후천개벽 신종교 신앙과 연결된다. 과거에 요순시대가 있다는 중국인들의 상상이 미래에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게 당성, 당파성과 겹친다. 미래에 도래하는 족장신 중심의 대동세상이 당성이 된다. 우리는 북괴가 왜 김일성 민족이라고 논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 김일성 중심이 곧 대동이고 당성이고 당파성이란 이야기다. 김일성 민족이 북한이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유덕수용소다. 좌파는 4.15 부정선거와 불법 탄핵을 통해서 남로당 민족을 권력화하고 이에 속하지 않으면 남한판 유덕수용소처럼 배제낙인 영역을 만들려 하고 있다. 사실 1987년 6월 항쟁도 좌익에게는 진실의 역사지만 조갑제닷컴 할아버지 중심의 우파에겐 거짓말의 역사다. 너무 근거는 투명하다. 1987년 6월 항쟁 자체가 문익환 목사가 이끈 민통련이란 통일전선 조직이 중심이다. 김대중 라인은 전체 사실을 밝히고 김영삼 쪽 우파는 늘 숨긴다. 그 당시에 국민행동본부는 향림교회에 있었다. 우파 사회에 그때의 국본이란 말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 1987년 6월 항쟁 자체가 지도부의 용공성이 아니라 나는 아닌데, 나는 자유민주인데 이런 수준으로 끼어있는 것이다. 우파에서도 서정갑시 중심의 국본, 그리고 또 다른 국본이 있다. 그 모두는 1987년 6월에 향림교회에 있었던 국본의 연장편이다. 다수의 노인들의 기억에는 국본은 향림교회에 엎었을 것이나 사실은 서류상 실증 근거로 향림교회에 있었다. 신종교 종교가 개입된 착각이다. 신종교 할아버지들의 신앙세계로 1922-1945년은 요순시대이고
중공 품 안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바라본다. 그런 영호남 70대 할아버지들의 한반도 공산화 시절의 기억이 과연 정상일까? 아마도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신기루를 쫓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김대중 평화체제로 헌법 밖의 제2의 헌법으로 박근혜 오랑캐몰이, 유승준 오랑캐몰이 등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배제된 남로당 세력의 그들만의 국가로서 고려연방제가 있다. 북괴는 이용하려 할 뿐이고 대한민국을 다 없앴다고 하면 그 조직 두목머리를 겨냥하고 남한 전체를 접수할 모양이다. 부천개벽 신앙으로 고종황제에 해당되는 그런 족장신의 미래 강림을 교회말로 씌운 게 민중신학이다. 민중신학으로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 바티칸 성당, 민 세계교회협의회의 세계 뻥치기를 성공했다. 이는 민주화 운동사가 전부 천도교나 신종교인들의 기독교인 등쳐먹기 게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이며 국민 취소권 발동의 영역이고 부당 이득 반환죄의 영역이다. 통일 담론은 언제나 무릉도원 개념과 같이 나온다. 통일부 담론이 그러하다. 즉, 결론은 남북한을 신적 공간의 사회로 바꿀 것이다. 당신은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남북한 통합 공산독재 사회의 복종자가 되려는 게 실제다. 또 이런 내용은 원시적 불능이다. 나라 자체가 신이 된 공간에 살게 해주겠다. 이것은 이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세현과 문정인이 그리는 통일 담론은 그 뿌리에서 무효다. 국제사회에서 무효를 청구해버리면 그제서 박근혜를 유죄한 모든 권력 질서가 정당성이 사라진다. 그래야 박근혜의 무죄 석방이 가능하다. 김대중 평화체제 해체. 그냥 바로 가는 게 맞다. 조갑재 씨는 군사정권 때 기업안에서 잡히고 절대 밖을 못 나오게 하거나 문익환 목사 주도의 용공단체에 줄을 대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김영삼의 모순처럼 윤석열의 탄핵을 묻을 수밖에 없는 자를 띄우면서 공안검사 이미지 인양 띄우고 있다. 그냥 김대중 평화체제 해체 박근혜 무죄 석방. 바로 가는 게 맞다. 이는 동시에 40년대생들이 모든 것을 이뤄놓은 것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자산버블 붕괴까지 바로 오는 게 맞다. 그들 세대가 이룬 것을 담보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영이 부채를 졌고 그것을 막지 않았으니 그 버블은 붕괴되는 게 맞다. 통일이냐 분단이냐, 즉 중국인들의 신앙체계로 대동이냐 소강이냐, 이것에 재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40년대 출생 세대가 70년대생과 그 2세대를 지난 30년간 달달 볶아 먹어버린 것에서 이제는 그것을 깨버리자는 것이다. 이제 남한을 휩쓰는 먹물들의 최고 고점에 있는 북괴와 줄이 잘 닿는 할아버지의 통치로부터 국민이 자유로워져야겠다. 이거다.